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영과장 합법화와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민간 자격증이라고 또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정대로 영상 진행 순서는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엠보 기술의 어떤 엠보 밀당 기술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갑자기 이제 국가 자격증에 대한 또는 반영과장 합법화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좀 양해 좀 바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요 다음이나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엠보 밀당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영과장 합법화란 말이 요즘처럼 많이 나오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영구 화장은 사실 이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도 이 반영구 화장 기술자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약 30년쯤 전에 미용문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이전에도 문신이 있었죠. 왜? 우리 할머니들도 했었고, 우리 어머니들도 했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약 한 30여 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썹, 아이라인, 입술, 이렇게, 시술을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하시는 분들은 눈썹과 아이라인만 했을 거고, 입술은 하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이제 미용 문신 기술은 의사나 의료인들이 사실은 이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 도입했던 시기에는 그 당시 이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입을 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권 사업으로 인하여 미용 문신이나 문신사 등 관련법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권 사업으로 인하여 이 문신사법, 미용 문신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을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완전한 불법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직업도 아닌 직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영구 화장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여 년 될라나 그 이후에 나온 용어로 그동안 이제 미용 문신, 반영구 화장, 입체 눈썹, 뭐 지속성 메이크업, 또 특수 메이크업 또는 뭐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요 정도로만 사실은 불리고 있었고, 한 10여 년쯤 전에는 이제 그 유럽식 이름인 컨투어 메이크업으로 또 이게 불려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에 모 협회장님이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미용 기술을 헌법소원과 이게 합법화 추진을 한 사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회장님 역시 뭐 대법원 판례 또는 당시에 그 한국 사회는 그 이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죠. 오늘날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권이었고, 또 이제 보수 정당 체제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런 이유로 이거는 도저히 합법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과장 기술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 20년 동안 1년에 2번, 그러니까 3월 달, 10월 달 정도에 정부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걸 이제 기획 단속이라고 하죠. 딱 정해놓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랬습니다. 3월 달, 10월 달. 그래서 4월, 5월 뉴스에 보거나 또는 겨울 뉴스에 보면은 뭐 반영구 화장 뭐 몇 명이 단속이 돼가지고 벌금을 얼마 물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비일비재하게 떠돌아 다녔어요. 타투 기술자들은 사실 단속을 좀 당한 사례들이 반영구 화장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오늘날 이 K-뷰티라고 하는 것이 온 지구를 덮고 있음에도 사실 뭐 K-뷰티가 반영구 화장이랑 맞는지 타투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K-뷰티가 엄청나게 화장품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뜨고 있죠. 한국에서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 시술 행위를 의사들만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역시 흘렀나 봅니다. 2019년 7월 제가 7월인지 8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없으면 7월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메이크업 회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검토 중이니까 회의에 좀 참석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전화가 올 것이라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좀 농담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청와대에서 온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되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니까 저는 또 이제 청와대에 간 기념으로 핸드폰으로 뭐 셀카를 또 몇 칸 또 찍어서 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혼자만 간 게 아니었고 모 협회에서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 논의된 안건이 바로 반영구 화장의 건이었습니다. 얼굴에 하는 반영구 화장은 미용으로 보고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타투, 문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신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 등등등을 고려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이거 뭐야? 반영구 화장만 되고 문신 안 된다고? 그럼 이것도 난리가 나겠는데? 그럼 문신사 하시는 문신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난리를 죽일 거 뻔하다.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를 시켜준다니까 일단은 첫 단추부터 한번 잘 꿰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끝나고 2019년 10월에 드디어 국무총리 회의에서 반영구 화장, 그러니까 미용 문신이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장 회의 등등에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합법화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기술자들은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합법이 되는구나. 시간이 흘러서 2020년 몇 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9월, 10월쯤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이 현역이시죠. 박주민 의원님이 문신사법을 제정 발의하게 됩니다. 2021년 봄쯤이 될 거예요. 국민의힘 엄태웅 의원님이 반영구 화장법 및 문신사법이 또 발의가 됩니다.